네, 반갑습니다.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학교폭력과 소년법을 교육하고 연구하고 있는 서민수 교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관입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문제를 하나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현대 소양입니다. 특히 아이들 사이에서 이 소양이 있으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거의 마법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상당히 돈독하게 해주고,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이 소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죠. 엄마 아빠가 너무 재밌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살맛 납니다. 일할 맛 나고요. 요즘 학교 선생님도 조금 많이 힘들어가지고 학교를 좀 가기 싫다고 하죠. 예, 근데 아이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은 매일 학교에 빨리 가고 싶죠. 그리고 빨리 아이들을 만나고 싶죠.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은 학습 효과나 안전 효과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양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세 글자의 외래어입니다. 네. 잠깐만요. 좋습니다. 외래어. 네. 외래어 뭔지 아시죠? 네. 외래어. 네. 그렇죠? 네. 정답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주머니에는 하트가 몇 개 있습니까? 100개요. 아이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고 조금은 부담스러운 말보다 제스처를 좋아하고 표정을 좋아하고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생각보다 아이들은 리액션에 되게 많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자, 특히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사회 중심에 있는 경찰관이나 이런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의외로 리액션이 좀 약해요. 이런 경우가 있죠. 제가 청소년 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가 저를 보면 이제 대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대장님하고 이렇게 손을 흔들죠. 그럼 틀린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라고 하죠. 근데 또 어떤 친구는 제 앞에 쫓아와가지고 배꼽 인사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틀린 거 아니죠? 근데 꼭 있죠, 한 명이. 너무 과하게 막 춤추면서 와요. 대장님 하면서 춤추면서 와요. 그러면서 하트를 막 날리죠. 네.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세 명이 다 안전해 보이지만 그 중에서 제일 안전해 보이는 아이는 누구일까? 하트겠죠. 제가 요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아이들이 표현을 잘 안 해요. 쉽게 말하면 말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아이가 말문을 닫고 입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예전에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인문학 강연을 들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경청이었습니다. 아이의 말을 잘 듣자는 거였죠. 잘 듣고 실천을 잘 하라는 거였는데 지금 이 경청이라는 키워드가 사실은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왜? 아이들이 말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 현대 부모학이나 현대 교육학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아이들에게 표현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아이가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아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이건 회복도 안 될 뿐더러 지원도 안 되고 결국 아이에게 더 심각한 상태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리액션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요즘에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게 아이들의 사고와 행동을 하나의 키워드로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챌린지 문화를 많이 주목을 좀 합니다. 챌린지 문화는 어떠한 상황이나 행동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도전하면서 따라가는 현상들을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챌린지 문화라고 하면 보통 2004년도에 루게릭병 환자분들을 돕기 위해서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얼음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영상을 찍어서 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있었죠. 원래 챌린지 문화는 우리 사회 재능 기부를 통해 가지고 가치 있게 나왔던 문화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아이들한테만 가면 이상하게 삐뚤삐뚤해지기 시작하는 게 요즘 아이들의 문화의 또 특징이기도 하죠.
최근에 인기가 있는 이마세라는 가수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생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인플루언서입니다. 일본의 가수이기도 하고 이 가수가 인기를 끌었던 건 뭐냐면 나이트 댄스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이 가수의 노래를 따라서 춤을 추는 이 현상이 SNS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도 특히 뭐 저녁에 아파트라든지 집 주변에 공원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나무 밑에서 이렇게 혼자서 아이가 춤추고 있으면 이 나이트 댄스를 춤추고 영상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그래서 챌린지화하는 이런 것들이 유행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챌린지 문화는 사실 아이들 사이에서 되게 긍정적인 효과도 좀 있습니다. 실제 아이들의 소셜미디어에 보면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어플을 깔아가지고 친구들끼리 그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을 켜놓고 누가 오래까지 버티고 공부를 오래 하나 예, 이러한 것들은 사실 아이들에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키죠. 특히 부모님들이 참 좋아하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 다음에 뭐 다이어트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하는 어떤 그런 챌린지 문화가 있는 반면에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챌린지 문화가 지금 아이들 사이에서 좀 역기능적으로 조금 안 좋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나는 실패자기래라는 이런 부정적인 챌린지 문화. 이건 여러분도 한번 보셨겠지만 초등학생들이 집에 있는 과도나 칼로 자기 목에다가 이렇게 대고 나는 실패자기야, 나는 망했어 이러면서 거기에 춤추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그런 영상들을 또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다른 친구들이 자기가 마치 지목이 된 것처럼 해서 다시 그걸 또 시도해서 챌린지화 시키는 그리고 또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브라트 챌린지 문화. 다시 말하면 친구들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큰 마켓에 있으면 마켓에 들어가서 눈 스프레이를 주고 사서 그 다음에 벽면이나 바닥이나 이런 건물 벽면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 다음에 라이터로 불을 지펴서 이렇게 그 영상을 찍어서 또 옮기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면 불이니까 어디 쪽에서 가장 우려를 많이 할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소방당국에서 또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 방화 사건도 좀 많이 일어났고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이 하나의 위험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고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의 재미화시키는 이걸 장난화시키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엔터테인먼트화시키는 이러한 것들로 빠져들고 있다는 게 사실은 조금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점을 찍었던 게 사실은 최근에 문제가 됐던 살인 예고글입니다. 묻지마 범죄부터 해서 우리 사회를 되게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런 범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살인 예고글이 최근에 이슈가 됐고 그 살인 예고글을 올렸던 피해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고 중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죠. 물론 학교가 그만큼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훈육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문화. 아이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챌린지 문화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생각을 하면 저건 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다 알고 있죠. 근데 왜 아이들은 왜 할까? 여기에는 이러한 현상들, 다른 친구들이 다 하고 있는 이러한 문화를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도태될 뿐만 아니라 이 집단에서 튕겨나온다라고 하는, 따돌려진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런 다른 챌린저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